안녕하세요. 5월 19일 월요일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림숲과 림인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먼저 할게요. 음, 잘 보이시죠? 그래서 림숲과 그다음에 림인프. 그래서 프로퍼티가 한 두 개인가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정의 정도만 일단 오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림숲과 림인프가 원래 뭐 고등학교 때도 안 나오고 그 미적분학에도 안 나오고 해석학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메인 스터디 할 때 뭐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금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은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어, 그 제가 이해한 대로 약간 설명을 조금 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열 SN이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무작위적인 수열이죠. 무작위적인 수열. 그래서 뭐 수렴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운디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이러한 이제 무작위적인 수열인데, 그래서 이제 S1, S2, S3, S4, 띵띵띵, SN, 띵띵띵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A1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어, 수프리멈의 SN인데 이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의 수프리멈의 SN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A2를 수프리멈의 SN인데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땡땡땡 K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를 K로 더 바꿔볼게요. SK, SK, KK 이렇게. 그래서 띵띵띵 가서 AN을 수프리멈의 SK인데 K가 N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요 수프리멈 SK,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얘네들은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모아놓은 애들 중에서 이제 스프리멈을 하는 거니까 S1이 이제 수프리멈의 SK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S1이 이제 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작을 수도 있는데 작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를 하나 얘를 하나 똑같을 거고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얘가 같을 거고 클 때는 얘가 더 클 거다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A 여기다 쓸게요. A1, A2 이거 뒤로 갈수록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땡땡땡 가서 이런 식으로 AN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은 A 모든 이제 M에 대해서 AM이 AM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성립을 하고 그래서 모노톤 디크리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수열을 보는데 B1을 이제 인피멈 SK,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또 B2가 인피멈 SK,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띵띵띵 가서 BN이 이제 인피멈 SK, K가 N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A가 아니고
B1, B2, 띵띵띵 가서 Bn. 그래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모든 m에 대해서 어 이지요. BM이 이제 BM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모노톤 인크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모노톤 지금 이제 A만 봤을 때 모노톤 디크리즈인 수열에서 만약에 AN이 바운디드면 그러면 우리가 했던 MCT에 의해서 리미트 AN이 어떤 뭐 실수 알파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BN이 바운디드면 또 MCT에 의해서 BN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뭐 베타로 해서 존재하겠죠. 실수이고요. 얘도 실수이고요.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definition let SN이 이어 sequenc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 시퀀스인데 이제 R 잠깐 부분 집합을 해야 되겠죠? 아이고 R의 부분 집합인 이제 SN이 이제 시퀀스인데 그래서 림숲에 대한 SN을 얘를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바운디드일 때 바운디드이면서 지금 모노톤 디크리즈 하기 때문에 MCT에 의해서 얘가 인피멈 오브 AN으로 이렇게 그 수렴을 하겠고 얘는 그 인크리즈니까 수프리멈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A SN의 SK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맨날 인덱스가 좀 헷갈리는데 SK에 수프리멈을 하고 그게 이제 인피멈을 한 게 이제 림숲이거든요. 그래서 K가 예를 들어서 n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게 n이 n보다 크거나 같았나? 아닌가? 아 아니지. 잠시만요. 이거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K가 n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n이 이제 자연수인 요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림인프는 SN 얘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수프리멈의 인피멈 오브 SK 그래서 K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이 n의 네, 원소인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렴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 극한값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수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조금 이제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딱히 없는. 아니면 뭐 제가 틀렸다거나 여기 맞나요? 요거 요거 네, 그냥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죠? 네네 여기 제가 요 부분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조금씩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태우 쌤 혹시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 네 어, 해주시겠어요? 음, 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어, 왜 토포로지를 정의했는가? 음, 저희가 찾고 있는 답이고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일부분은 우리가 뭐 가능성 괜찮지 않느냐 뭐 어떤 예시를 좀 본 거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어, 더 납득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토폴로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수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많이 납득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충분히 납득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니즈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알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를 기하 미적분학에서 저번 시간까지 그 적분된 분류라고 해야 되나?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5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라는 어떤 벡터 필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커브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 커브가 만약에 이렇게 이 뭐죠? 이 원점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커브인데 클로즈드 커브라고 하고 이때는 투파이가 나왔고 이때는 제로가 나와서 그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포함하느냐 아니냐로 뭔가 이 커브들을 분류해낼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커브가 클로즈드 커브 그냥 닫혀 있기만 하면 아무거나 되는 거라서 이거 말고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생긴 커브여도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 봤던 그 그림 요거랑 뭐 이거랑 다 이상적으로 동형이라는 거를 둘 다 클로즈한 커브니까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공면 같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해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점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어떤 분류라는 걸 통해서 기하학적인 계산을 분류한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서 이제 토포로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뭔가 되게 유용할 것 같아. 이것들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그때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어떤 관찰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관찰 안 했거든요. 이거는 토폴로지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시간이 나면 제가 이 길은 아직 잘 모르니까 한번 여러 가지 이그잼플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거, 공부해 본 거는 토폴로지를 정의하면 좋은 점,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나요? 토폴로지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토폴로지를 생각할 때 매트릭 공간을 생각하다가 매트릭을 빼가지고 그 좀 더 추상화해서 토폴로지 공간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매트릭을 왜 필연적으로 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반드시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어떤 이점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매트릭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들, 어, 매트릭을, 매트릭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왜냐하면 토플로는 매트릭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으니까, 매트릭이라는 게, 어, 그것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토폴로지를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거기서 대답을 준 게 뭐가 있었냐면, 매니폴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어, 뭐였더라? 자리스키 토폴로지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 펑션 스페이스라는 얘기가 그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일단은, 제 생각에 요거 두 개는 좀 기하적인 의미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얘는 배수기하에서 쓰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 데피니션을 봤는데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매니폴드도 그냥 뭐 정의는 어떤 그 이렇게 생긴 게 이게 국수적으로는 얘가 유클리드 공간 RN과 닮게 생겼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냥 그 정의만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매니폴드에 뭐냐 그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특히 매니폴드라는 거는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매트릭 없이 미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챗GPT가 해주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미분의 행위가 매트릭이 없어도 단순한 대수적인 과정 연산을 통해서 미분을 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정리할 수 있다. 어, 그게 무슨 차트라는 게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뭔지는 일단 하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매트릭만으로 다루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 정의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펑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요즘 듣고 이상 수학 강의에서 이제 하나 찾아봤는데, 어, 우리가 스토리의 시작은 이렇게 같아요. 우리는 컨티뉴어스 펑션을 원한다. 즉,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함수 f가 컨티뉴어스 한지 안 한지, 연속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거를 알면 왜 궁금하냐, 그럼. 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연속은 해야 미분을, 어, 적어도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할 수, 음, 뭐, 그거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간점 같은 거. 우리가 연속함수에서 아래서 R로 가는 함수인데, 뭐, 여기가 X축이고, 요게 FA가 0보다 FB가 0보다 크면은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C에서 FC가 0이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F가 연속이어야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티뉴스한 펑션에 대해서 그런 함수가 연속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중간값 정리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미분이 적어도 가능할 전제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최대값, 최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클리드 공간 아래서 알고 가는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A, B라는 닫혀있는 이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맥스하고 민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요거가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컴팩트한 공간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공간에서 최대와 최소가 있다. 라는 걸로 이게 조금 더 일반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닫혀 있는 공간이 컴팩트하니까 컴팩트한 곳에서 뭐 최대가 간다. 어쨌든 그러려면은 이 컴팩트니스라는 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고, 컨티뉴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는데 그 함수가 컨티뉴어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적어도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팍 튄다거나 이러한 어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함수들을 연구하다가 그 함수가 컨티뉴어스한 걸 성질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습득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컨티뉴어스의 정의가 뭐였냐? 식 공간에서 컨티뉴 어 f x는 a 우리가 f가 R에서 쓰고 여기가 이제 a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서 함수가 fa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정의가 이미 입수에 대해서 데이터 양 데이터가 존재해가지고 첫째 x와 a까지 a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a 즉 a와의 거리가 입수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연속의 정의였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미 액션에 대해서 그, 음, 다른 버전으로 이미 액션에 대해서 데이터가 존재해서 첫째 x가 델타 반경 안에 있으면 a의 델타 반경 안에 있으면 x는 fa의 입실론 반경 안에 있다. 라는 걸로 대체해서 썼었잖아요. 이 표현은. 이걸 우리가 볼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입실론 볼, 델타 볼. 근데 얘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매트릭이어야 이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R이라는 건 매트릭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R의 한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 볼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매트릭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컨텐츠를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매트릭이 없으면 이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 이 생각을 못 하죠. 얘가 없으면 이 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못 하게 되잖아요. 매트릭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가 x에서 y로 가는데 반드시 x하고 y가 매트릭이 있지는 않을 수도 또에서 모티베이션을 잡는 거. 지금은 R에서 R로 가는 매트릭 공간이지만 만약에 X하고 어떤 매트릭이 없다면 우리가 정의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면 이제 이 입실론 볼 같은 얘기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입실론 볼 얘기 못하면 어, 입실론 볼 얘기를 못하면 컨티뉴이티를
이야기할 거냐. 컨티뉴스는 정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매트릭이 없다면 이 녀석 어떻게 얘기해요? 요거. 그러면 이 추상화한 게 오픈셋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추상화한 게 바로 토폴로지의 개념이었잖아요. 지금 이거를 오픈셋이라는 걸로 추상화하자. 그 토폴로지 안에. 그러면은 매트릭을 이야기하기가 까다로워서 오픈셋 추상화했는데 제가 알기에 좀 와닿은 예시?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이점에 대해서 알게 된 예시는 이렇게 이 행위를 통해서 오픈셋을 추상화를 해서 토폴로지를 정의 딱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펑션 스페이스에서의 이점을 하나 찾았거든요. 이 펑션 스페이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셋인데 여기 함수들이 모여 x에서 뭐 y로 가는 예를 들면 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인 거죠. 함수들. 어, 네. 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인데 어, 어,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 뭘 생각하냐면 함수열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함수열은 말 그대로 함수의 수열이어서 이렇게 함수들의 수열이 쭉 있는데 얘가 어떠한 특정한 함수로 컨버지 하느냐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하지? 함수열이라는 건 왜 된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같은 거, 아니면은 프리 시리즈 같은 거. 얘네들은 시리즈인데 함수의 시리즈잖아요. 우리가 fx를 fa에다가 어떻게 하죠? 100분의 f 프라임 a의 x 빼기 a 더하기 2분의 f 프라임 a의 x 빼기 a 더하기 뭐 선택분의 f 세 번 미분하고 x 빼기 2 표제곱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 x제곱을 f 0 더하기 1팩분의 f 프라임 0 더하기 2팩분의 f 프라임 0에다가 x제곱이면 얘가 1이고 여기다가 f0이라는 건 이제 2의 x제곱에 0 x에 0 넣은 거니까 1이고 그다음에 2x는 계속 미분해도 계속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뭐 3팩분의 x세제곱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게 항상 수렴한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 녀석은 이러한 무한 급수로 쓰였는데 0부터 뭐 여기 그 식이 나오겠죠? 함수 급수로 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얘를 뭐 k번째 한 가지의 합을 fk라고 해요. 얘는 지금 f 뭐 f1 더하기 f2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무한히 이 x가 된 거잖아요. 아니 합이니까 f1,
점점점 뭐 fk 점점점 해가지고 이 합이 수열이 2의 x제곱이라는 어떠한 우리 f라는 함수로 수렴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열인 거죠. 함수열. 그쵸? ফু리에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사인과 사인 다 이렇게 막 더해가지고, 무한히 더해가지고 얘가 수렴하냐 안 하냐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어쨌든 테일러 시리즈 같으니까 함수들의 수열이라는 거를 생각할 법한 시가 이런 것들일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주장. 저의 그냥 그 직관, 뭐랄까, 그냥 예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해야 된다. 많은 경우. 왜냐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함수가 이렇게 급수로 표현이 돼가지고 수열을 생각하면 안 돼. 아니면 수열을 생각해야만 좀 편한. 예를 들면 테일러 시리즈는 일정한 FK에서 딱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컨버지하면 너무 땡큐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근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컨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함수열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함수열을 생각하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면 펑션 스페이스니까 함수들을 모아놓았잖아요. 이렇게. 함수열이란 이 함수 F2 이런 애들은 얘 입장에서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얘를 뭐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R에서 수열인 AN, SN이라는 뭐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S1, S2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알파로 컨버지 하느냐, 뭐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값은 다 하나의 실수의 값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포인트였어요. 네, 실수라는 공간. 그래서 결국 얘가 어떤 실수하는 공간으로 수렴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함수들의 공간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네들도 함수들의 공간에선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럼 이 포인트가 뭐 F로 수렴하느냐, 얘를 펑션 스페이스 F라고 하는 얘가 F로 수렴하느냐, 이거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수렴을 어떻게 얘기하겠어? 수열의 실수열에서. 그러니까 또 여기도 임의 입수는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임의 입수는 이제 n이 존재해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n이 n보다 크면은 알파하고 an의 차이가, sn의 차이가 x점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 이렇게 볼 수 있죠. sn 알파로부터의 입실론 반경 안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입실론 얘기를 또그 보호를 또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을 썼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함수들을 선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수렴 어떻게 정의한다. 이 수렴의 정의. 정의하려면은 매트릭을 정의해서 그러면 F1하고 F 사이에 n의 이 차이가 뭐 이처럼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함수에서 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토폴로지 정의하면 괜찮다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토폴로지 입장에는 반드시 토폴로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굳이 꺼내지 않고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나 귀찮다의 이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점. 그래서 이제 함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하느냐 아니면은 유니폼리 컨버지 하느냐.
포인트와이즈하게 컨버지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얘가 F1이고 얘가 이제 F2고 점점점에서 만약에 결국엔 이러한 F를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다가간다 하면 여기에 각각의 포인트를 봤을 때 이 여기에 x1이라는 값이 넣었을 때 fx1, fx2 이런 수열을 만들었을 때 얘가 f1의 x1, f2의 x1, f의 x1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또 x 뭐 n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f2의 xn 이거 어떻게 되냐? xn을 고정했을 때 포인트를 각각 이렇게 고정했을 때 각각의 함수에서 f1에서의 xn 값, f2에서의 xn 값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들이 다 fxn을 이렇게 수렴을 하면 얘는 포인트만 있고 유니폼리는 이 포인트에 구애받지 않고 디펜드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컨버지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하고 유니폼리 컨버지를 토폴로지를 쓰지 않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방금 정의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for each x 각각의 x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각각의 x에 대해서 뭐 f 저기 n의 x fx하고 거리가 뭐 이렇게 다 이제 이게 이게 입장에서 뭐 이미 입시가 있는 입장에서 n이 존재한다 n은 보다 크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해서 요게 입시론보다 작으면은 포인트 와이즈인데 충분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 유니폼리 컨버지도 이제 각각의 x에 구애받지 않고 요게 그냥 항상 입시론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폴로지를 쓰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네, 이그램플 하나 이거 요런 함수 공간을 생각해. 얘는 의미가 뭐냐면 0, 1이라는 닫힌 구간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인데 F는 연속함수. 그래서 이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뭐 이런 함수라든가 또 아니면은 1이면 뭐 이런 함수라든가 어쨌든 영역을 정의역으로 갖고 실수로 가는 모든 연속 함수를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이제 얘는 하나의 스페이스인데 여기다가 토폴로지를 줄 거예요. 토폴로지. 근데 여기다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를 주면 이게 이거를 토폴로지를 줬을 때 우리가 토폴로지에서 이야기했던 치열의 수렴 즉 그 토폴로지의 수렴을 쓰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이미 오픈셋 U라고 잡으면 요걸로만 바꾸면 되었거든요. 알파를 포함하는 실은 볼 말고 볼은 매트릭에서 하는 거고 매트릭이 없을 때는 알파를 포함하는 이미 오픈셋 U에 대해서 어떤 수열이 어떤 특정한 요 n 이상부터는 요 오픈셋 다 들어간다. 라고 정의하면은 그게 토폴로지 공간의 수렴이었는데 토폴로지를 준 다음에 그 함수열이 컨버지 한다라는 게 이렇게 주면 네, 뭐 유니폼 컨버전스 토플즈가 두 개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토플즈 있어요. 근데 어느 토플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수렴에 대한 이유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포인트와이즈 컨버전 토플로지를 줬을 때 이때 우리가 만약에 fn이라는 수열이 f로 컨버지 한다. 그러면 얘는 뭐랑 동치냐면은 이거랑 동치,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는 거에서 또 이 시열이 F로 컨버지 한다라는 거는
이거 말고 유니폼리의 그 정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랑도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토폴로지는 여기 이렇게 자루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끼면 탑이 되는 거고 똑같은 자루에다가 요거를 끼면 뭐야 쟁기라고 하나 하여튼 뭐 끌기 같은 게 되는 거고 뭐 여기다가 여기 머리를 바꿔 끼면은 이 자루는 그대로 있고 머리만 바꿔 끼면 이 용도가 달라지는데 매트릭에서의 정의는 요 삽 하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요거 따로 있어. 이게 따로 준비하는 느낌인 거죠. 이게 매트릭에서 우리가 함수열의 수렴을 얘기해. 얘는 이런 요게 다 각각의 토폴로지거든요. 얘는 뭐 포인트 와이즈 토폴로지라고 하면 얘는 뭐 유니폼 싱글의 토폴로지라고 하면 토폴로지를 우리가 쓰면 그때그때 같은 공간에다가 뭐 다른 토폴로지를 주면 다른 놈이 돼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매트릭에서는 그때그때 맞는 컨버지의 개념을 그때그때 정의해야 돼.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것도 그렇게 정의. 유니폼 컨버지는 또 그렇게 정의해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토폴로지에서는 어 우리가 토폴로지만 바꿔서 껴주면 얘가 그냥 같은 공간인데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하는 애가 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토폴로지는. 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적었던 게 토폴로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귀찮아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토폴로지로 하면 일반적으로 추상화하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이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점. 근데 이제 여전히 의문인 건 그러면은 토폴로지라는 걸 정의하면은 얘가 좀 깔끔해진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지금의 그 토폴로지 정의를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야만 하느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결론으로 토폴로지를 지금처럼 정의하는 것에 것으로 귀결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토폴로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반드시 다르게 정의하면 안 되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의문인 거죠. 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었어도 토플로지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은 아직도 거의 오지 않았고, 제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건, 조금 이해했던 건, 이제 우리는 컨티뉴어스 펑션을 원해서 컨티뉴어스를 정의하다가, 매트릭에서는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매트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펑션 스페이스 있다. 거기서는 3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다뤄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서 컨벌지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요. 음, 수열의 수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수열의 수렴을 매트릭 공간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매트릭이라는 게 잘 얘기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함수열 같은 경우. 그럼 얘네들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어, 얘네들도 추상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얘네들도 사실은 매트릭 공간에서 정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있었다. 그때그때 뭔가 다르게 정의를 내렸어야 되는데, 토폴로지라는 걸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토폴로지를 줌으로써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다. 라는 예시거든요. 제가 찾아온. 아, 근데 얘기하면서 또 막 그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은 아닌데, 어, 예, 아무튼 이런 것을 좀 구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저희가 막 얘기했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거랑 같은 거. 이거를 얘기하려면 저는 펑션 스페이스보다는 매니폴드나 다리스키트 프로젝트는 좀 비하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뾰족한 삼각형이 여기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이 끝점에서. 근데 얘는 이제 동그라미 미분이 다 된단 말이죠, 모든 점에서. 왜냐면 얘를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네 개 변수로 정리해주면 얘 항상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 t. 얘는 코사인 t 미분이 잘 되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느 점에서 이렇게 탄젠트 벡터를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뾰족하게 생긴 얘는 여기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분이 안 되는 애랑 미분이 잘 되는 애랑 같다고? 이상적으로 같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의 개념을 떨어뜨리고도 같을 수 있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 토폴로지를 정의하면 우리가 해석학에서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이점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하나의 실마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들으면서 그 약간 컨티니어스 펑션 이야기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 들으면서 그 밑에 쪽에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뭐 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오픈셋으로 이제 추상화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오픈셋이라는 게 어 사실은 이제 그 거리 개념이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보통은 집합 이렇게 해서 그릴 때 이렇게 막 크게 덩어리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점 주변에 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그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죄송한데 그 선생님 하실 때, 도트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 혹시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아, 그건데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방, 이거요? 방금 그건데 그 오른쪽 거, 네, 아, 그거예요. 이거구나. 아, 네네네. 그겁니다. 네네네. 네, 점을 찍을게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를 잡고 그 안에 뭐 오픈 볼이라 그래가지고 점 하나 찍고 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그 동그라미를 그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는데, 그쵸? 점 하나 찍고 거기 주변에 동그라미 하나 네이버후드라고 해서 그리잖아요. 아, 여기 거리고 D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인 거죠. 원래 네네. 어떤 전체라고 생각하는 집합, 이 큰 덩어리 중에서. 네, 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를 뭐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해서 뭐 엡실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들었던 생각은 거리가 없으면 그냥 집합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생뚱맞 생뚱맞은 예를 들어서 뭐 거기 x가 네 그거는 그냥 그 매트릭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볼 형태로 생각을 하니까 뭐 주변을 둘러싼 그래서 이제 수열할 때도 우리가 그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어쨌든 그 주변에 돌아다니긴 하는데 네 어떤 특정 n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인덱스에서는 그 또 그 동그라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돌아다니든지 간에. 네. 근데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저 원을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을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공유를 해볼까요? 혹시? 네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음, 원래는 뭐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이제 매트릭이 있을 때 매트릭 있을 때 여기가 X고 이렇게 오픈 볼을 잡아서 뭐 수열이든 뭐든 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어디선가부터 출발을 해서 이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매트릭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뭐 덩어리가 있을 때 집합인 거죠. X 집합 X인 거고 얘가 집합 X인 거고 여기 있는 어떤 X를 잡을 때 거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진 못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을 찍어봤을 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대충. 네네. 근데 이렇게는 못하고 제 생각에 어떤 그, 그런 이제 뭐지? AN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아무튼 뭐 그냥 편하게 AN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네. AN이 뭐 어떤 뭐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 해라고 요렇게 할 텐데 아니 X지 여기서는 X니까요. 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는 못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오픈셋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픈셋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X 뭐 틸다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얘가 이 오픈셋이라는 게 뭐 X 프라임이 있어서 요 두 점을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X 더블 프라임이 있어서 요 세 점을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셋이라는 거니까. 회점을 잡다는 게 그러니까 X하고 X 프라임하고 X 더블 그쵸, 프라임 세 개를 그쵸, 그쵸, 그 그쵸. 모아놓은 셋인 거죠. 이렇게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런 게 오픈셋이 될 수 있죠. 이런 게 오픈셋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수렴이라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사실 랜덤으로, 네, 이게 매트릭이라는 거에서는 네, 우리가 수렴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떤 뭐 X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X 근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X가 맞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 네이버 후드. 그래서 네, 네이버우드. 네이버우드라는 거는 X와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어떠한 작은 근방을 정하고 어떤 특정한 N번째 이웃은 다 된다가 이제 매트릭에서는 성립했지만 맞아요. 거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 근방이라는 말이 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리라는 걸 없이도 X 주변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거를 오픈셋이라는 단어로 이제 추상화를 한 건데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저런 X 틸다라는 셋이 오픈셋이 될 수 있죠. X를 포함하는 어떤 셋이니까. 그러면 그러기만 하면 어쨌든 수렴한다고 본다. 네, 그 토폴로지에서는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n번째 이유부터 그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n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수렴인데 이제 뭐 하우스도르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되면은 수렴점이 유일하다. 뭐 이런 거 얘기 막 했었어 그때. 임의의 오픈셋이면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한집합 뭐 1, 2, 3, 4, 5라고 했을 때 네, 얘가 부분집합이 2의 5제곱해서 32개인데 네, 만약에 뭐 3을 X라고 하겠다. 그러면 네, 2의 4제곱해서 16개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무한집합으로 뭐 확장이 되겠죠? 요 예시가. 근데 네네. 생각하기 쉽게 유한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x가 3일 때 3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5 뺄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8이 될 텐데 그럼 네네. 3을 포함하니까 3, 그다음에 뭐 대충 쓸게요. 3일 뭐 3, 2, 3, 4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 이런 식으로 셋을 잡았을 때 그 수열이든 함수든 여기에 다 원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수렴한다고 약간 납득할 만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1, 2, 3, 4 중에 뭐 거리라고 해봐야 뭐 그쵸 뭐 이렇게 수직선 그어놓고 얘까지 거리는 1이야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네, 되게 그냥 1, 2, 3, 4 말고 A, B, C로 바꾼다고 그렇죠. 해보면 맞아요, 뭐 뭘 생각하기도 어려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픈셋이라는 걸 정의해서 토폴로지를 정의해가지고 수렴도 얘기하고 막 한다는 얘기. 음, 그러니까 뭐랄까 어 어 그 수열의 수렴에서 매트릭에서 가지고 있던 그 본질 근방 X 주변이라는 네이버후드라는 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 쏙 빼가지고 추상화를 하려고 오픈셋을 만들어 놨더니 막상 정의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요상한 것들도 그 정의 부합하기 때문에 뭐 다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공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무슨 하우스트로프는 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듣다 네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이건 그냥 막 논리적으로 정하에 추론을 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게 거리가 없이 A, B, C, D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네. 1, 2, 3, 4로 하면 좀 뭐 거리 개념이 여긴 1이야, 여긴 2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어떤 A, B, C, D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얘네들끼리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집합이 이렇게 짜이겠죠? C 그다음에 뭐 AC 뭐 BC 그다음에 DC 또 뭐가 있죠? ABC 일단 나열을 해볼게요. A, C, D, 그다음에 B, C, D, 그리고 A, B, C, D. 여기에 모두 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모든 이 집합들에 대해서 다 들어가면, 수렴을 한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수렴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냥 그쵸. 직관적으로. 네. 막 논리적으로 막 증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C는 갈 거고, C는 갈 거고, 다 C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네네. 이제 뭐 A로 갈 수도 있다고 치면 이런 애들은 뭐든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무한집합이니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토폴로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오픈셋이 달라지는데 지금 네네. 만약에 하신 것대로 토폴로지를 잡겠다라는 건 그 모든 파워셋의 원소를 다 오픈셋에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C를 C로 수렴하는 수열을 생각하는 그 정의가 어떤 수열이 있는데 C에서 어떠한 오픈셋을 잡더라도 그 오픈셋을 포함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음.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하나만 수렴하는데 뭐 어쨌든 집합을 무한집합으로 확장을 하고
구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뭐 두 개로 갈 수도 있고, 세 개로 갈 수도 있고,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되겠다 생각이 좀, 네,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미분 얘기를 하셨는데, 요번엔 다시 공유를 꺼볼게요. 그, 아까 미분 얘기 쪽 잠깐 아, 다시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아, 미분 얘기. 미분 얘기가 좀 밑에 있지 않았나요? 아, 위에 있었나요? 이거, 뭐, 매니폴드 매트릭스 네, 혹시 미분, 이거요? 네네네. 미분 가능 부분에서 그 아까 그 빨간색으로 그린 그림 있죠? 위에서. 네, 그거. 이거요? 우리가 아, 했던 네. 거. 저는 그 미분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적분이 더 이슈 아닌가가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적분이 이슈 아닌, 그, 무슨, 왜냐면,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세모는 저 포인트들, 저 꼭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네, 원은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별 모양을 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10개거든요. 네. 거기 이제 내부에 있는 선은 없다고 쳤을 때, 아, 이렇게 뾰족뾰족, 네, 이렇게요? 뾰족뾰족하게 별 모양이 나올 거잖아요. 5개짜리로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그러면 걔는, 네. 그러면 걔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10개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얘하고, 그 그렇죠. 별하고,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네, 걔네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점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정N각형이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N개일 거고,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개수가 다 달라요. 네네. 도형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가 다 같아야 된다면 네, 미분이 이슈라기보다는 네. 적분에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 적분이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여기, 그, 분류해서 클로즈를, 모티베이션을 올 것 같다, 이 말씀이 좀 더 네네네. 그래서 설득력 그게 있다, 더, 말씀. 네. 그게 더, 뭐랄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했던 거의 이유는, 어, 클로즈를, 클로지컬하게 이 대상을 바라보면, 매트릭에서 만약에 봤다면, 매트릭을 가지고 정의했다면, 얘는 미분이 안 되는 애, 얘는 네. 미분이 되는 애니까, 다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클로지컬하게는 같단 말이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미분은 관련 없이도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매트릭을 뭔가 버리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결론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펑션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어, 물론 기하학적인 내용도 연관이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랑 이거랑 매칭이 잘 안 된다. 이거 그래, 알겠어.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결론인데, 에서는 이제 또 연결점을 잘 못 찾겠다는 거죠. 유사점을 잘 못 찾겠다. 그런 아, 내용인데, 네네네. 어, 네. 적분값으로 뭔가 모티베이션을 찾을 수 있다면 저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거는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비점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어, 토폴로지를 정의했을 땐 이점을 하나 찾았다라는 거 정도? 매트릭만 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적어도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대로 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의 실마리는 건진 것 같고. 왜냐면 적어도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의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이거를 이거와 같게 봤을 때 이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토폴로지 정의를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조금 다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음, 뭔가 어떤 충돌을 막게 하고 막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컨티뉴이티 함수의 컨티뉴이티 말고 컴팩트니스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컨버전스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매트릭 공간에서 다 할 수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매트릭 공간에서 컴팩트가 뭔데, 뭐 컨티뉴이티가 뭔데, 컨버전스부터 이런 개념들을 정했는데 이거를 톨로지컬 공간에서 그대로 그 일반화 추상화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컨티뉴이티 말고도 이 다른 그 두 가지의 개념과도 연관이 깊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도 컴팩트한다라는 것까지도 토폴로지컬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오픈셋 개념이 나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정리하자면 컴팩트니스도 잘 이야기하는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토폴로지의 정의는 저렇게 좀 괴랄하게 되어 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컴팩트에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음, 컴팩트니스가 해석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네. 음. 그 실수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컴팩트니스가 나오죠. 컴팩트니스가 네, 네, 그 RN이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렇게 어, 클로즈하고 바운디드하면 셋은 컴팩트랑 음, 동시다라는 게 해석학에서 나오거든요. 해석학에서는 RN은 많이 다르니까. 네. 근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굳이 RN이라는 게 아닌 일반적인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때는 클로즈된 바울이 정해가지고 컴팩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 컴팩트가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서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컴팩트 셋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거든요. 연속함수가. 그래서 그 리얼 밸류, 그러니까 실수값을 갖는 연속함수가 컴팩트 셋에서는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가 중요한 뭔가가 있고 또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 컴팩트는 그 뭔가를 얘기하기 좋은 최소한의 어떤 조건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대충 느낌. 음, 되게 이쁜 뭔가 성질을 가진. 음. 그 아무튼 별, 다 퀀티 펑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 네네. 아니, 별건 아니고 아까 그 배용 선생님이 실수의 성질이랑 컴팩트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둘이 진짜 무슨 연관성인지 하나도 몰라서 저도 그러니까 그냥 몇 개 들어본. 실수가 컴팩트라는 건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컴팩트가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뭐 아무튼 그런 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혹시 그냥 뭐 간략하게 한마 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발이 컴팩트라고요? 네, 라고 그거는 들었던 아까 배동 선생님이 막 실수 얘기할 때 컴팩트 나오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뭔가 그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이제. 어, 그냥 저는 기억하기로 해석학 저기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서 저도 잘 아, 모릅니다. 음, 그,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단 실수는 컴팩트는 아니고, 실수의 일부 부분들 중에 컴팩트한 셋이 있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겁니다. 이 닫힌 구간. 음,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컴팩트에서 연속의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그 정리가 있는데, 그게 유클리드 공간 아래서는 이제 얘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조금 더 일반화된 정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저도 컴팩트라는 거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저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꽉꽉 차 있다 정도로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네, 뭐 아무튼 이런 관찰이 있었는데, 아, 다음에는 좀 기하적인 뭔가를 관찰해서 올게요. 특히 자리스크 토폴로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하나씩, 아, 다음에는 이걸 공부해야 돼. 숨값에 대해서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또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김수민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제 남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음, 네. 그러면 오늘을 일단 중지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도 좀 돼서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